노동개혁에 칼을 빼든 윤석열 정부, 노조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하겠다며 대규모 노동조합의 회계 자료를 요청했었죠. 그런데 요청을 받은 단체 327곳 중 120곳이 회계 자료를 낸 곳은 120곳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에 윤 대통령 법치 부정이라면서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노조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는 물론 정부 보조금 환수나 지원 배제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조합비에 대한 세제 공제 제외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양대 노총은 정부가 돈을 가지고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를 하는 상담소 직원의 인건비부터 당장 문제가 될 거라며 월급을 볼모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서울 남산 1-3호 터널 지나가려면 혼잡 통행료를 내죠. 다음 달은 17일부터죠. 2달 동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는 1996년에 도입됐습니다. 통행료를 부과해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혼잡도 막고 환경 오염도 막겠다는 거죠. 자, 이제 제도 도입도 2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서울시는 이 혼잡 통행료 징수를 면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책 실험을 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혼잡 통행료의 존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초등학생 신발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좀 작아 보이죠? 억지로 구겨 신는 모습입니다. 신발끈 구멍은 있는데 신발끈조차도 없습니다.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의 학대 속에 숨진 인천 초등학생이 신고 다니던 신발입니다. 마음 아프게도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가 충격 속에 찍어뒀던 사진입니다. 한 번은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려고 아이의 학교를 찾아갔지만 학교에 안 온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붓 어머니에게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는데요.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면박이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욕심 그만 부려. 자식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준 거 봤으면 고마워야지. 나한테 너무 만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아이 친아버지 역시 한사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친엄마를 만나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아들의 모습.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직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을 다 봤는데도 그냥 믿기지가 않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밀쳤을 뿐인데 일어나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의붓 어머니. 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엄벌을 촉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벌을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간의 벌. 네, 섬에 굴을 따러 간다면 썰물과 밀물 시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산 대부도에서 굴 따러 갔던 70대 여성이 1시간 수색 끝에 구조됐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자,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는 섬에 여성 한 명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인천 옹진군 광도의 모습입니다. 이 70대 여성은 대부도에서 굴을 따러 갔다가 갯벌에 썰물이 들어오자 망태기와 휴대전화를 놓고 무트로 대피해 연락이 끊겼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언론사와 주식 상담업체, 결혼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자 보시죠. 이렇게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에 직업과 투자 정보까지 있네요. 한 건에 수백만 원씩을 받고 해킹을 한 건데요.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만 노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사무실 문을 강제로 뜯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컴퓨터 화면에 특정 사이트를 무단 침입해 정보를 빼내는 작업이 진행되는 게 보입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도 화면 여러 개를 띄워놓은 채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이 한창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SNS에 해킹 의뢰 채팅방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사이버 공격을 대행한 조직원들이 이렇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해킹한 개인정보만 700만 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추징 보전하고 48살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결혼 정보업체에서 자기들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기도 하였고 대출 상담 사이트 등에서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은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하여 처리해야